네, 여러분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가입자가 퇴직 이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징수관리와 급여관리에 대한 업무 중에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좀 학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징수관리 업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달 가입자가 내야 될 그러한 금액을 우리는 연금보험료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연금보험료 산정 방법은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에 곱하기 보험료는 9%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9% 내고요. 사업자가 9%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납입 고지 일정은 신고 마감은 15일이고 고지서 발송은 20일에서 25일, 그리고 이러한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월 고지액은 해당 월의 보험료과 그 다음에 소급분에 대한 금액이 있을 경우 또는 지연신고에 있을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원천 공제 기준은 취득일이 속하는 그러한 월분과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월분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천 공제 시 유의사항입니다. 연령인 경우에는 18세 도달 월 당연히 뭐 공제 여부가 해당이 되겠고요. 60세 도달 월 당연히 뭐 공제를 해야 되겠죠. 1월 이상 일용자인 경우에는 고용하는 월은 당연히 공제를 합니다. 신규 뭐 수습 채용인 그러한 그 직원이 있겠죠? 근로자. 보수 지급 전 채용인 경우에는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 지급 후에 채용인 경우도 당연히 공제를 해야 됩니다. 자격 상실은 채용 당월 상실은 당연히 공제가 되고요. 퇴사할 때도 당연히 뭐 공제를 해야 됩니다. 자, 휴직, 군입대 등 있겠죠? 복직월 당연히 공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수를 안 받는 기간 중에, 즉 무보수 휴직 기간은 공제를 뭐 안 하는 것이 이렇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천 공제 시 유의사항을 한번 볼게요. 월정 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겠죠. 초일 기준으로 해서 뭐 10일, 뭐 20일, 뭐 말일 기준에서 초일부터 10일까지 A 사업장이 있었고, 10일부터 20일까지 B 사업장이 있었고, 20일부터 말일까지 C 사업장이, 이런 경우는 A 사업장 한 군데서만 납부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월정 가입종별 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지역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할 경우에. 초일에서 10일 사이에 있을 수 있고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있을 수 있고, 또 20일에서 말일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초일 사업장에서 납부를 하게 되고, 또 만약에 지역에서의 납부할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주로 단 초일 이후에 채용할 경우나 아니면 지역 종별에서 납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장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연체금도 발생할 수 있겠죠. 연체금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납기 경과고 3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에서 0.05% 곱하면 되고, 납기 경과고 3월 초과 6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곱하기 0.05 플러스 연금보험료 곱하기 0.05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납기 경과 후 6월 초과일부터는 기본적으로 3월 이내에 계산됐던 부분하고 여기에 연금보험료 곱하기 0.05 플러스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곱하기 0.05 이렇게 가산해서 연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연체금의 징수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데요. 뭐 국세 남기 연장 승인이 된 경우, 또는 조업이 중단된 경우,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에 직전 폐쇄된 이런 것들은 연체금 징수를 좀 예외할 수 있습니다. 뭐 최장 6개월 초과하면 못하고요. 자, 독촉 및 체납 처분도 있을 수 있겠죠. 납부기간 내에 미납한 경우에는, 즉 납부기한이 경과 후 20일인 경우에, 또 10일 이상의 독촉 기한인 경우에 독촉할 수 있겠죠.
뭐 당연히 근거법은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납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에 이런 것들은 관련 부처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서 압류부터 시작해서 매각 청산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뭐 당연히 근거법은 국민연금법입니다. 자, 납부 편의제도를 알아두면 좋겠죠? 자동이체 할 수 있습니다. 당월분하고 직전 1개월 미납분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분부터 정상 출금이 이루어지고요. 인터넷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당월분과 직전 3개월 미납분 납부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뭐 9시 반부터 19시까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D나 ATM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당월분 및 직전 3개월 미납분이죠. 8시부터 10시까지 연중무휴. 인터넷 뱅킹 할 수 있죠. 당월분 그리고 직전 3개월 미납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평일 9시 반부터 7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가상계좌도 할 수 있습니다. 당월분 및 미납분 납부 가능하죠. 당일 23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사업장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아주 편리한 제도니까 알고 있으면 참 편리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급여관리 실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연금액이겠죠. 연금액은 기본 연금액 플러스 가급 연금액입니다. 주로 기본 연금액은 1.8 곱하기 A 플러스 B 그 다음에 1.05 N 나누기 12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볼까요? 1.8인 경우에는 가입기간 240개월, 즉 20년일 때 평균소득 가입자의 급여 수준 결정을 하게 됩니다. 30%. A는 연금수급자 직전 3개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B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N은 20년 초가 가입 월수고요. 0.05는 가입기간 20년 초가 매 1년에 대한 연금을 가산하는 비례 상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연금은, 산년 기준이 이렇구나 정도만 그냥 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 연금액이란 가족 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실혼 포함인 경우에는 연 한 19만 760원, 그 다음에 자녀, 즉 18세 미만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 또는 장애기급이사 연 12만 7,170원,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기급이사인 경우에 연 12만 7,110원, 그리고 자녀 및 부모는 1인당 지급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액의 지급 수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 바뀌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 가입인 경우에는 그 소득월액의 30% 정도를 받고요. 30년 가입인 경우에는 소득월액의 한 40% 정도, 그 다음에 40년 가입인 경우는 이제 40%, 6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0년 가입할 때는 신고소득의 한 45% 정도의 수준을 매월 지급하는데, 그동안에 관련법이 제정이 돼서 보통 본인이 받던 금액의 한 평균 한 40% 정도를 지급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되고요. 이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령연금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로서 60세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47.5에서 한 1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족연금입니다. 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고요. 가입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지급받는 거죠.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년에서 20년 미만은 기본연금 50%, 20년 이상 경우는 기본연금 60%를 지급을 받게 됩니다. 자, 장애연금입니다. 가입 중 장애가 발생될 수 있겠죠. 1급인 경우에는 100%, 2급인 경우는 80%, 3급인 60%, 그 다음에 장애 4급인 경우에는 224%, 일시불로 이런 거는 받게 됩니다. 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겠죠. 매달 받는 연금보다는 나는 일시금을 받겠다. 이럴 경우는 원금 플러스 이자 정도 받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을 받는데요. 총 납입보험료에다가 이자 지급을 포함해서 받습니다. 사망 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받아요. 그래서 반환 일시금 범위 내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나 유족인 경우에는 1개월만 가입해더라도 20년간 가입한 노령연금액이 기준이 돼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완전 노령연금입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로서 기본연금의 100%와 가급연금을 받고요. 가맹노령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입기간 10년에서 19년 사이에 기본연금의 40.5에서 92.5% 플러스 가급연금을 받습니다. 자, 조기노령연금도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자라서 55세, 본인 희망에서 소득이 미종사한 경우에 기본연금의 47.5에서 75%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90.5%에서 범위 95%까지. 그러니까 47.5에서 75%만큼, 92.5%에서 95%만큼 받고 거기에 가급연금을 포함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도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그래서 60세에서 64세 소득종사에서 이런 기본연금 47.5%에서 반, 범위 내에서 또 100%에서 90% 정도. 이런 경우에는 가급연금은 없습니다. 자,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에 또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액을 근본에 지급받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가급연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금급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아무래도 소득 재분배 역할로 인해서 사회 통합이나 세대원 그런 통합에 기여한다는 얘기죠. 뭐 소득자에 따라서 고소득자가 있고 저소득자가 있죠. 근데 사회 통합이란 그런 균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 대체율이 높음으로써 이렇게 균형적인 통합,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세대 간 통합도 있죠. 현 세대가 이제 부모 세대 거를 이제 하는 거고, 또 현 세대 거를 이제 후세대가 이렇게 지원하는 꼴이 되겠죠. 세대 간의 통합입니다. 현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겠죠. 후세대는 조금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를 해서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그죠? 현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하고 후세대가 현 세대를 부양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이 되겠죠. 일정 연령 도달하거나 아니면 소득 능력이 상실할 때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연금 받을 때 기본적으로 연금 수령액은 임금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비례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 받는 당시에 그 가치로 재평가해서 받는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당연히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 수령액이 인상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한번 볼까요? 국민연금에는 당연히 본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정부에서 운영 수익금이 있을 거고, 후세대 지원금을 이렇게 포함한 그러한 연금이 되겠고, 개인연금은 본인 보험료 부담해서 운용 수익금, 그 다음에 관리 운영비기 단지 여기서 빼겠죠,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일반 금융기관들이 운용을 하니까 그 운용 수익금에서 관리 운영비를 뺀 나머지를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국민연금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시에서도 다음 3차 시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